농아! 안녕하십니까 농구팬 여러분. 2주의 WKBL 오늘도 저희 또 루키 더 바스켓의 박진호 편집장님과 함께합니다. 편아! 일단 안녕하세요. 아니 내 자리가 바뀌었고 네, 지금 한 분이 빠졌죠. 뭐가 하나 없어졌네요. 네네. 그 모나미 같이 생기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모나미 팬 같은 분이 한 분이 빠졌습니다. 원석영 기자가 인건비 절감차 그냥 편집장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저희 내부에서 좀 생겨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기자는 빠지고 저희 둘이서 이제 오붓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출연료 안 주고 있었는데요. 자리 쓸 때 포함됩니다. 예. 자리를 이렇게 저희 둘이서 이제 널널하게 쓰기 위해서 보통 여자 농구나 뭐 이렇게 남자 농구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가끔 비시즌에 좀 수술을 한다던가 네네. 네, 이래가지고 좀 어딘가 좀 리모델링을 해서 네.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네. 원석영 기자도 리모델링이 안 되면은 그 분장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네네. 좀 다음에 나올 때는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이 뭐 나와야 되나 싶긴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주제는 사실 요즘 좀 언론 여론을 보다 보면은 여자 농구에서 외국 선수 제도를 좀 폐지하자는 쪽에 무게 중심이 좀 많이 쏠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외국 선수가 한 번도 지금 리그가 진행되고 나서 프로가 진행되고 나서 외국 선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중국 선수들이 뛰기도 했었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 초기에는 정말 WNBA 레전드가 된 뭐 타미카 캐칭이라던가 그리고 많은 우승과 MVP를 차지했던 로렌 잭슨 이런 선수들도 와서 뛰었다가 이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지면서 국내 선수들만 리그가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2-13 시즌에 다시 약간 리그 평준화 이런 것들을 리그 평준화 그리고 리그의 수준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목적 등을 가지고 2012-13 시즌에 다시 외국인 선수 제도가 부활을 했었고요. 항상 두 명 보유로 그 부활이 됐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2년 동안 한 명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 이제 마치고 비시즌 기간 동안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외국인 선수 제도를 굳이 존속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 시즌 이제 몇몇 감독님께서는 국내 선수로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곤조 있게 말씀을 하시는 감독님들이 꽤 계셨는데 근데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근데 이제는 연맹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처음에 그 의견 가장 강력하게 외국인 선수 제도 없이 리그를 진행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던 거는 최근을 놓고 보면은 삼성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요. 네. 일단은 임금배 감독님이 일단은 그 구단의 입장은 그 감독의 입장과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어쨌든 팀이 뭐 이건 너무 팀 이기주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게 대승적인 면도 보지만 우리 팀의 입장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삼성은 상당히 예전부터 그 임금배 감독님이 전체적으로 리그 전체를 봤을 때 저변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리그에 있는 선수들한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져서 그냥 국내 선수들로만 하자는 얘기를 거의 제 기억이 맞으면 5년 이상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임금배 감독님의 얘기는 단서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은 지금 같은 외국인 선수들을 데리고 쓸 거라면 이라는 단서를 항상 그 단서로 달았던 게 정말 수준 높은 외국인 선수들을 데리고 오든가 네.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농구를 할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외국인 선수들이라면은 리그 수준을 높이고 이런 거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삼성이 임금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가장 효과를 봤던 아니면 제일 가치를 뒀던 외국인 선수가 이제 엘리사 토마스 같은 선수인데 임금배 감독님이 그때 얘기했던 거는 엘리사 토마스를 크리스 윌리엄스에 비교하면서 네. 본인의 실력도 본인의 실력이지만 동료들의 실력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선수라면은 와가지고 하면은 리그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의 선수들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지금의 뭐 25,000불의 조건이라던가 이런 모든 건들이
리그 발전, 리그 수준을 높여주고 국내 선수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효과를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거고요. 사실은 저는 뭐 에리사 토마스가 과연 크리스 윌리엄스 같은 그런 좋은 효과를 삼성 선수들한테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정말 토마스가 뛸 때는 토마스하고 다른 선수들이 좀 겉돈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시즌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좀 그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외국인 선수한테 월 25,000불에 뭐 두 명일 때를 얘기한다면은 생활비까지 다 하면은 거의 구단이 연 5억 정도 썼거든요. 그 네. 선수를 위해서. 근데 그런 돈을 아껴가지고 오히려 여자 대학 농구라던가 그 유소년 농구라던가 이런 쪽에 구단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낫지 않냐라는 안이 있었던 거고 처음에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구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점점 시즌을 거듭하면서 뭐 이제 하나은행도 이훈재 감독님이 오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선수 제도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신한은행도 그런 쪽에 찬성하는 의견이고 뭐 팬들도 지금 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건데 BNK하고 KB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 선수 제도를 당장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시선이었고요. 우리은행이 역시 KB, BNK랑 같은 쪽의 의견이었는데 뭐 다수가 이걸 원한다면은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겠냐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좀 선회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BNK하고 KB도 외국인 선수 제도를 없애는 거 반대 이게 아니라 그 대승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건 찬성인데 그거를 당장 없애는 거는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없애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당장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당장 올 시즌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한 시즌 정도는 더 유보가 될까요? 오히려 지금 올 시즌을 시범적으로라도 외국인 선수 없이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쪽의 비중이 지금은 사실은 높아지고 있는. 네, 근데 약간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이유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뭐 입국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하기보다는 올해는 국내 선수들로 해보고 그 국내 선수들만 리그를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뭐 리그의 수준이 떨어진다라던가 뭐 이런 우려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자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지금 뭐 제도기선위원회를 해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정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연맹에서도 지금 약간 뉘앙스를 보면은 올해는 그런 뭐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도 좀 비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외국인 선수들의 수준 그래서 리그의 수준만 놓고 얘기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올 시즌 기회거든요. 그 네. 부분은 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라이아웃을 할 수 없으니 드래프트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 남자 농구도 지금 벌써 외국인 선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WNBA 개막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국, 유럽 이제 겨울에 속칭 아르바이트 리그라고 WNBA 선수들이 뛰는 그런 리그인데 그 리그들이 지금 올 시즌에 제대로 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지도자들이 항상 얘기했던 그리고 외국인 선수 제도를 차라리 없이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그 감독님들 중에 의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과연 이 선수들한테 우리가 25,000불이나 데리고 지금 외국인 선수를 써야 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실제로도 이 선수들은 15,000불에서 20,000불 정도만 주더라도 충분히 이 리그에 계속 올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다비니스 단타스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20,000불 안쪽으로 하더라도 올 선수들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25,000불을 하더라도 예년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이 몰릴 가능성이 다분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주는 리그들 유럽이라던가 중국 리그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지금 과연 거기를 선택할 수가 있느냐. 또 외국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이번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프로야구하고 프로축구가 개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서 오히려 한국은 안전하고 또 WNBA 선수들이 겨울에 그 아르바이트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버시 시즌을 뛰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년 안에 농구를 하는 게 오히려 그 삶의 질도 삶의 질이고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쉬고 있는 건데 만약에 WNBA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년 WNBA 시즌 준비를 위해서도 이 선수들이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리그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연맹 관계자들과 연맹 관계자들이 에이전트들과 얼마나 좀 더 이렇게 적극성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선수들을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니까 뭐 그런 김에 이거 그냥 안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명분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너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정말 그 외국인 제도를 폐지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더 확실한 명분과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반대하는 감독들의 의견을 보면은 이제 사실 의견이 그 외국인 제도 폐지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 선수가 필요한데 한 명 가지고 할 거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얘가 당장 작년에 삼성생명의 외국인 선수 부상으로 직격탄을 맞았었고 신한도 외국인 선수 교체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2명은 있어야지 이 백업이 가능하고 뭔가를 볼 수 있다. 한 명을 할 거면 없애는 게 낫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는 쪽도 있고 애초부터 외국인 선수 폐지를 얘기했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칙적으로 외국인 선수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은 합의가 된 상황이다. 근데 한 명을 주는데 다시 2명을 늘리는 것은 퇴보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같은 의견을 내는 쪽도 그 이유는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좀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은 폐지하고 우리 선수들 위주로만 한번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박신자컵도 있고 그리고 아직 뭐 계획과 또 일정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긴 한데 WKBL이 시즌이 중단될 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비시즌에 박신자컵과의 별도로 1군 선수들을 뛸 수 있는 컵 대회 비슷한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했거든요. 리그가 빨리 중단되면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좀 팬들한테 좀 그런 서비스라는 건 어떤가라는 고민들도 했는데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이 어떤 퀄리티와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모델링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런 대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 시즌을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하겠다. 정규리그를 대상으로 테러하는 거는 조금 저는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봐서는 이번 시즌은 외국인 선수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외국인 선수 기존에 있던 시스템대로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로도 많이 꾸준히 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기사로 나올 때마다 팬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국내 선수들도 좀 이제 기량을 발전시키려면 경기에 좀 많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그쵸. 아예 벤치만 뛰고 퓨처스 리그만 뛰는데 이제 이런 선수들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쿼터 국내 선수들만 뛰는 쿼터에 이제 선수들이 많이 뛰게 되면서 기량이 조금씩 좋아지는 선수들이 생기면서 팬분들도 국내 선수로만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그쵸. 있으시고 반대로 경기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다 외국 선수가 없다면 그럼 편집장님은 개인적으로 폐지 쪽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외국 선수가 있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국내 선수들이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런 의견에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구단들이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유소년 농구 그리고 대학 농구에 좀 더 그 비용을 투자를 해가지고 저변을 넓히고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자 하는 부분들 이런 어떤 대승적인 부분도 상당히 찬성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 왜냐면은 외국인 선수한테 당장 이제 뭐 2명일 때 5억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한 명이면 뭐 2억 5천 3억 정도라고 좀 맥시멈 점상 2억 5천 정도라고 잡았을 때 그럼 그 비용을 그 선수한테 안 쓰면은 유소년 농구나 이쪽으로 지원하는 대로 구단이 과연 쓸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 구단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이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WKBL 회원사들은 정말 대한민국 어느 종목과 비춰도 그 자금력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구단들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 중요한 건 명분이거든요. 과연 그 기업에서 이게 거기에 써야 되는 정확한 기업적인 명분이 제시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이미 유소년 스포츠라던가 유소년 스포츠 그리고 사회체육, 저변 이런 쪽으로 비용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그 은행들,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복해서 쓸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그냥 예산만 줄어들어 버리고 그냥 이것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WKBL이 가져가고 있는
유소녀 프로그램의 이런 확장 이런 분들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팬들은 이게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뭐 아니 얼마나 하고 있고 얼마나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아직 가시로 보이질 않는데 그 유소년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선수들도 이제 몇 년 후면은 WKBL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때쯤에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진짜 어느 쪽이 맞냐라고 딱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를 각계전투 뛰듯이 이쪽에서 이쪽 의견, 이쪽에서 이쪽 의견을 들어본 거지 토론을 하고 뭐 공청회처럼 그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는 내용을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못하겠는데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라고 한다면은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 기자들 중에서 특히 관계자분들은 알아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던 외국인 선수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미국 U19세 대표 때부터 되게 봤던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드디어 올 시즌에 NCAA를 졸업하고 네. 예, 그리고 드디어 올해 WNBA 전체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댈러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선수 정도면은 당장 중국이나 유럽의 좀 하이리그는 좀 힘들고 WKBL 올 수 있지 않겠냐. 네.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5년을 기다렸는데 그 작년에 좀 1년 전에 없었다고 해도 좀 이 아쉬움이 아주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 딱 이때에 맞춰서 굳이 이렇게 한다니. 대체로 제가 편집장님을 꽤 뵀지만 대체로 편집장님이 참 여자농구를 보시는 눈이 거의 뭐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농구 기자들 중에 굉장히 저는 굉장히 정말 식견이 넓으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편집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외국 선수들은 상당히 외모가 참 예쁩니다. 일단 나탈리 어처나 선수를 편집장이 또 상당히 애정하셨는데 어처나 선수 예뻤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수도 상당히 예뻐요. 일단.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것보다 팬들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동안 이제 여자농구를 보다 보면은 사실 선수만큼이나 인기가 있으셨던 통역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제 KB 스타즈의 우리 또 각경란 통역님 같은 경우에 그럼 가십니까? 성이 그렇죠. 네, 김경란이라고 하는 거는 실례일 수 있어요. 각경란이라고 불러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각경란 통역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기가 많으신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 선수 제도를 폐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면 통역님들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그 대부분의 통역분들이 그 계약직으로 연단위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에 볼 수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삼성 통역 같은 경우에는 통역님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김한별 선수가 있고요, 최서연 선수가 있어가지고 통역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근데 신한은행도에 에나킴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통역 없이 갈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지면. 왜냐하면은 그 에나킴도 있지만 거기에 코치 군화단도 있기 때문에 영어 의사소통에 있어서 오히려 코치보다도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외국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본인이 얘기했던 갓경란 씨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주사위를 쥐고 있는 거는 갓경란 씨가 아닐까. 왜냐면은 KB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KB 김경란 통역이랑 그리고 우리은행 유미애 통역 같은 경우가 정말 제일 지금 현역 통역들 중에서 팀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솔직히 그냥 통역이 아니에요. 보면은 매니저 업무도 쉐어를 하고 통역도 하고 선수들 훈련할 때 훈련 도우미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KB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김경환 통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업무가 충분히 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선수가 없어진다고, 제도가 없어진다고 김경란 통역과 계약을 해지할 마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있을 가능성도 있고, 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하고 사실상 같이 이렇게 한 팀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외국인 선수 제도가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1년을 안 해보고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지션을 바꾸더라도 비슷하게 계속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어떤 다른 팀들 중에서도 지금 지난 시즌 통역을 했던 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뭐 다른 역할까지 충분히 잘 해줬기 때문에 좀 업무 분야를 바꿔서 계속 팀에 그 잔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나타내는 구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